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어땠어요? 이번에 어려운지 조금 어려워요. 그치. 두 문제? 두 문제 정도. 사관학교 문제들이 좀 어려웠을 거야, 아마. 자, 일단 보면 1번 문제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지? 이건 그냥 맞춰야 돼, 알아서. 1번 답은 3번이죠. 당연히 잘 맞췄을 거고. 자, 2번 요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입하기이긴 한데 요지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죠. 이거 정답은 4번. 여기까지는 무난했을 것이고, 자, 우리 3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자, 한번 읽어보자. 여기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해보자. Problem framing amounts to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어떠한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 하는지를 규정하는데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framing, 규정하는 것은 네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is is a critical activity. 아주 필수적인 그 행동이다. 왜냐하면 the frame you choose, 네가 선택하는 그 프레임이 영향을 준다. 너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준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프레임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reby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뭐 그렇고요. For an illustration. 저게 for example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험을 한번 생각해봐라. In which they ask people for ways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아, 얘가 문제인가 보네, 그러면. 얘가 문제네.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 problem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대, 사람들한테. 공동체의 범죄율, 이게 문제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내신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건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여기서 보면 바이러스냐 짐승이냐로 구분해가지고 이 범죄율을 바이러스로 보는 사람은 이런 접근을 하고 이런 해결책을 내놓고, 이 범죄율을 비스트, 짐승으로, 그러니까 악마, 악당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고 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그게 글의 주제는 아니야. 이 세부적인 내용이 글의 주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이 글의 주제는 다른 프레임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지, 그 결론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서 4번 같은 거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세부 정보 가지고 만든 오답 선지가 4번이에요. 자, 그럼 가보자. They found that the respondent's suggestion changed significantly. 상당히 바뀌었다. Depending on, 자, 뭐뭐에 따라서 바뀌었다. The metaphor used to describe crime was a virus or a beast.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그 비유가 바이러스인지 짐승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제안이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거랑은 사실 별로 관련이 없지만 이걸 A라고 지칭하고 이걸 B라고 지칭한다고 하면 이제 뒤에가 A, B로 정리가 되면서 A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놨고 B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놨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people presented with metaphor comparing crime to a virus invading their city.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people 수식하고 있는 건데 이거 A예요, B예요? 바이러스래. 바이러스라 그랬지? 이거 A그룹입니다. 자, A그룹의 사람들은 뭘 강조했어요? Prevention, 예방과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방적 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people, 그럼 얘는 당연히 B겠지.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치료에 집중한 거야. 치료에 집중한 거다. 사후적 처분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랑 B의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선지를 날려보자. 1번,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for better solutions.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적당한,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 자, 이 글에서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 나쁘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 판단이 없었지. 저 better 부분이 틀린 겁니다. 1번 날아가고. Difficulty of using a metaphor to find solutions to a problem. 비유 사용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얘기 아니었지? 날리고. Reasons why problem framing prevents solutions from appearing. 해결책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뭐야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였죠? 4번 Usefulness of preventive measures in reducing community crime. 자, 이 preventive 여기 딱 꽂힌 친구들은 이 A, B 세부 정보를 가지고 주제 오판한 거지. 그대로 오답이고요. 자, 5번 Effective problem framing and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s.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레이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5번이에요. 맞춘 사람. 좋습니다. 자, 4번 가보자. 4번 굉장히 어려운 글처럼 보여요. 어려운 글입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저 문장을 해석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큰 따옴표에 직접 인용으로 들어간 걸 잘 해석을 안 한단 말이야. 별로 안 중요할 거라고 이제 건너무면서 해석을 안 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힌트가 이 문장에 있어요. 그렇지? 그럼 한번 해보자. What's in a name? 자, 이름 안에 뭐가 있느냐? That which we call a rose. 자,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얘가 주어고 which we call a rose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아니겠어? 그렇죠? 얘가 요걸 수식하는 선행사 that을 수식하는 거고요. 이 위치 자리는 원래 요거 call A, B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된다.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은 by any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would smell 냄새가 날 것이다 as sweet 그만큼이나 달콤하게 냄새가 날 것이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면 이 글을 한 방에 뚫어낼 수 있는 직관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냄새는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 본질은 그쵸? 똑같다는 본질은 똑같다. 자연 물체는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의 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던 간에 같은 특징을 가질 거라고. This thought of Shakespeare's points up a difference between roses and state paintings. 장미와 그림의 차이를 드러낸다. Natural objects, 자연 물체들은 장미와 같은 자연 물체들은 빈칸이지 않다. 그치? 자, they are not taken as vehicles of meaning. 자, 요거 이렇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고요. 그들은 수단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야. 의미와 메시지의 수단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래. 즉,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은 5번. 자, 조금 더 읽어보자. They belong to no tradition. 그들은 어떤 전통에 속해 있지 않고요. 엄밀히 말하면 특별한 스타일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아요. 뭐 안에서? With a framework or culture or convention.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데, 즉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야. 해석의 여지가 그리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rather. 여기 rather 이걸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rather이랑 instead 같은 연결사는 앞에 반드시 부정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치? 계속 뭐가 아니라네. 해석의 여지가 없다네. 그럼 대신에 they are sensed. 그들은 감각되고요. They are severed relatively directly. 직접적으로. 얘가 이제 핵심이에요. 직접적으로. Without intellectual meditation. 어떠한 지적인 그런 고민이나 수행이 없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거지 이걸 뭐 해석이나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o what they are called 이만큼이 명사절 주어죠. 자, 그들이 불리는 것은 뭐라고 불리는지는 has little bearing 여영향이 없다 부정 표현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영향이 없다. 뭐라고 불리던 장미는 장미다. 내가 이걸 장미라고 부르던 뭐 꽃이라고 부르던 뭐 하여튼 이상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이 친구의 객관적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 아시겠죠? 해석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근데 여기 not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집어넣으면 딱 문장이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interpreted 5번이 정답입니다. 맞춘 사람.
1번 했어요. 1번 했어? changed. 아, 이거 아니죠. 자, 우리 5번 가보자. 5번. 5번은 방금 문제처럼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로 어렵진 않고. 자, 보자. Scientists have known about classical language regions. 자,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언어 영역을 알고 있었어요. Broca's area and 뭐 저런 영역과 같은. 그리고 these are stimulated. 자, 이것들이 자극된다. 언제? When the brain interprets new words. 새로운 단어를 해석할 때 그 언어 처리하는 영역이 자극됐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대, 과학자들은. Okay. But it is now clear that. 자, 그러나 뭐가 명확하다. 여기 그럼 but이 뭔가 소재 전환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통념 반박 구조입니다. 이만큼이 올드예요. 이게 옛날 생각이잖아.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old ne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명확하다. that 이하가 이 모든 구조를 이 but 하나에서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 but이 이제는 다음 얘기할 거다. 이제는 지금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어준 겁니다. Stories activate other areas of the brain in addition. 자,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그 뇌의 다른 영역 또한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그 영역 말고 그 외 다른 영역에도 자극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Words like lavender, synonym, and soap. 자, 이런 단어들은 activate not only A but also B니까 중요한 게 어디야? but also B가 중요한 거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nguage processing area 당연하고 여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도 활성화시킨다. 이게 진짜 필장하고 싶은 말. Those that respond to smells. 냄새에 반응하는 그 영역들도 활성화시킨다는 거야. 그럼 단어 다시 읽어볼까? 라벤더, 계피, 비누. 비누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대. 필자 그렇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얘가 그렇대. 그러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에서 무슨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얘는 그냥 종이란 그 언어를 처리한 영역만 딱 자극을 하는 건데 뭐 비누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다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에 의해서 수용되는 물체들은 언어를 처리하는 기관 말고 그 감각을 수용하는 기관 또한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significant work has been done. 자,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How the brain responds to metaphor,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 비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 Participants in these studies 읽었다, read familiar or cliched metaphors. 익숙하거나 클리셰한 그러한 비유 표현을 읽었어요. Rough day, 빡센 날. 빡센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그냥 순수한 언어잖아. 빡센 날에 어떤 오감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어요? 오감에 의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빡센 날 같은 말은 그냥 언어 처리하는 기관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only the language sensitive parts of the brain 여기만 자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The metaphor liquid chocolate voice. 젖은 초콜릿과 같은 목소리. 이거는 빡센 날이랑 달라. 뭔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초콜릿 냄새가 나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그 단어가 우리 뇌에 이 냄새를 처리하는 기관을 자극했다는 뜻입니다. 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On the other hand, stimulate areas of the brain concerned with both language. 자,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과 taste, 맛을 처리하는 영역을 동시에 자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자. Reading powerful language, 강력한 언어를 읽는 것은 그럼 여기서 강력한 언어가 뭐겠어? 문맥상 이거 초콜릿이겠어? 아니면 빡센 날이겠어? 초콜릿인 것 같죠? 그렇죠? 어떤 단어가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오감기관까지도 한 방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를 읽는 것은 stimulate us. 자, 우리를 자극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언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겠지? 단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오감과 관련된 방법으로 라고 집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지. That are similar to real life. 현생과 유사한 방법으로. 언어를 초월해서 오감과 관련 있는 방법으로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 선지를 한번 날려보면
2번 to help forget minor details. 저거 완전 헛소리고요. That reach objective decisions. 아니고 that are likely to improve focus. 집중력을 개선시킬 방법이 높은 방법으로. 여기 집중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없어. 하지만 당신 머릿속에 있었을 걸 처음 풀 때. 그치?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자극이 들어오면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전형적인 오답 패턴이죠. 그거는. 즉 필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5번 that separate emotion from 잠깐 헛소리고요. 답은 1번입니다. 맞춘 사람. 좋아요. 자, 6번 가보자. 6번. 자, 순서 문제 우리 오랜만에 풀죠. 내가 순서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순서는 연결로 푼다, 단절로 푼다? 단절로 푼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 글이 그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이거 연결로 풀면 답 이상해진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연결로 풀면 둘 다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단절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자. Researchers in psychology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심리학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따른다. 뭐 하기 위해서? Perform studies. 연구를 하기 위해서 that help explain and may predict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예상하고 설명하는 것을 도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대요. This is a much more challenging task.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뭐보다?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달팽이와 음파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대. 달팽이와 음파를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과학. 얘는 심리학이었죠. 심리학 연구가 자연과학 연구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게 이 주어진 문장의 요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겠지? A. But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이 모든 어려움에도 이 모든 어려움이 나온 적이 없죠, 위에서. A는 단절. B. It often requires compromises. 자, 그것은 종종 타협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testing behavior, 어떤 행동을 실험하는 것, 어디에서? 실험실 안에서. 뭐 대신에? natural setting, 자연 상태 대신에. 그럼 이거 그대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 이어지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심리학 연구가 자연과학 연구보다 더 어렵다잖아. 왜냐하면 심리학 연구는 이런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일단 단절이 없어. 세모. Simply knowing they are being. they 나온 적 없죠? 나온 적 없지. 위에 대명사 날아가서 B가 첫 번째 선지가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마 잘 맞췄을 거예요. 그럼 이제 BAC가 되냐 BCA가 되냐의 문제인데 일단 B를 읽어보죠. 그러면 And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당장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이 친구들한테 참여하라고 요청한 거야. 뭐 하는 대신에? Collecting data from true cross-section of the population. 진짜 랜덤으로 표본을 수집하는 대신에.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집단을 설정해야 돼. 그치? 이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지금부터 심리학 연구를 진행할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에 제대로 답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연과학 연구하듯이 해가 떴네. 이렇게 연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피실험자가 내가 실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럼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이 갑니다. 이게 심리학 연구가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있어. 버튼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통장에 1억이 들어와. 대신 친구 중 한 명이 랜덤으로 죽어. 내가 이 버튼을 여기다 두고 야 눌러 나와서 눌러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안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저 원장실 저기다 두고 야 나는 네가 눌렀는지 모르니까 가서 누르든 그냥 뭐 한번 쓰다듬고 오든 뭐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누를 사람. 솔직히 누를 사람. 그래, 저 누른다니까. 지 혼자 있으면 누른다고. 이게 뭐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될 때랑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인간의 특성이거든. 그것 때문에 심리학 연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잖아. 자연과학은 내가 관찰하든 안 하든 똑같은 형식으로만 돌아다니잖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양민선 진짜 눌러? 뭐요? 진짜 눌러 버튼? 랜덤으로 친구가 1억에
1억 받고 친구 한 명 죽어. 눌러? 소금으로 100만 원 내고 민성이 지금 여기 있어 누울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누를 것 같다고? 아니 뭐 부정으로 1000만 원 주면 되지. 민성이는 어디 숨겨놓고 찾아서 놀래요? 찾아서 민성이 이질하는 거 아니야? 연탄. 너 1000만 원 줄게. 천 좀 가볍다. 5천 원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아이 안 찾아보는데 무슨 이게. 내가 100만 넣을게. 와 100번이면 100억이야. 친구 너 내 친구 100명 돼? 아이 온라인 친구까지. 아 온라인 친구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왜 심리학 용어가 어렵다는지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it often requires great cleverness, 상당한 영리함이 필요해요. To conceive of measures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리함이 필요하다. 뭐 하지 않고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사람의 진짜 생각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물어보는 순간 얘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을 법한 답변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자 그럼 B 좋아요. B 됐어. A 가볼까? But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모든 어려움 여기 있잖아. 나왔잖아. 연결돼 이거. 여기 단절 아니에요. The payoff of scientific method. 그래도 사용하는 이유는 장점은 is that the findings are replicable. 이 발견이 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다. 사실 여기서 여기 갈 수 있거든. B, A 갈 수 있어. 이거 돼. 근데 B, C는 simply knowing. 단순히 아는 것, 뭘? They are being observed.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may cause, 유발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행동하도록. 그러면 이거 B의 마지막 부분이랑 C 앞부분이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도 갈 수 있네. 연결로 풀면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로 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절로 풀었어야 되고, 자, 단절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봐봐. C는 B랑 같은 얘기하고 있지, 이만큼. 이만큼 얘기하다가 A에서 마무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연결인데 A로 갔다가 C로 갈 수는 없거든. A에서 글을 마무리해버렸어 여기서. 이거 다음에 얘는 못 가. 이게 단절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차단되기 때문에 A, C가 아니고 C, A구나. B, C, A가 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가지 않았어도 사실 이 문제는 이 B의 뒷부분이랑 C의 앞부분이 너무 그냥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은 해봐라. 왜 A 다음에 C가 못 온지 생각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7, 8번 보자.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 문제를 내가 굳이 오늘 풀어보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게 1회차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뺄 수도 있었잖아 사실. 풀어보게 한 이유는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우리가 수능 대비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 사관학교 문제가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지문을 해석할 때 쓸만한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얻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이해 안 되거든 거의 학생 입장에서. 근데 이 문장은 이해가 돼. 이거 가지고 역접 없지? 싹 다 같은 말이구나 취급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장치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한 겁니다. 일단 해보자. 임마누엘 칸트. 벌써 심상치 않아. 임마누엘 칸트 나왔어. 정언명령. 칸트. 자,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Our experience of outside world.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뭐에 의해서? 독특한 인간의 인지 구조에 의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그치? 인간의 인지 구조에 의해서 외부 상황이 형성된다? 뭔 소리야 이게? 물음표야. 그의 견해에 따르면 we perceive external reality. 우리는 외부 현실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sensory and mental facultie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which employ specific forms like time, space and causality. 그렇대요. to structure and order the world. 하나하나 해석해도 이게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 괜찮아. We thereby create. 자,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낸, 세상을 만들어낸다. That we experience. 요건 해석이 되네. 자, 어떤 세상? That is function of the forms we impart to it. 여긴 또 해석이 안 되지 또. The properties that we associate with the world are features. 자, 이것들은 특징이다. Of our cognitive apparatus, not of things in themselves. 여기까지 읽었는데 솔직히 머릿속에 지금 물음표 하나밖에 없죠. 이게 정상이야. 이런 글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읽힌다? 얘는 쉽거든. 이거 가지고 같은 말이구나 취급하면 되는 거야. 왜? But, however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제대로 못 읽었으면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이미 못하는 거야. 이미 늦었어, 그거는. 그럼에도 우리는 찍어서 맞출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 그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한 문장만 딱 잡아서 해석한 다음에 제일 쉬운 만만한 거 딱 하나만 잡아서 해석하고 but however 없으면 싹 다 같은 말이다 취급해버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도 그렇게 풀려. 근데 그게 풀 수밖에 없었는데. 뭐 사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거 해석 안 되잖아 어차피. 그래가지고 저거 아니, 난 되지. 니들이 안 되잖아요. 그치? 해석이 안 되잖아 이게. 아는 거밖에 아는 게 저기밖에 없어. 맞아.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게 최선이야. 한번 읽어보자. 여긴 된다. If pink lenses were implanted. 자, 핑크색 렌즈가 삽입됐다면 over our eyeballs. 우리 눈 위에 핑크색 렌즈가 삽입됐다면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핑크색 렌즈를 끼고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핑크색으로 보이는. 그치? The world will appear to us with a pink shade. 핑크색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겠지. 이게 뭐야? 내 어떤 신체적 한계 때문에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세상을 이 핑크 렌즈를 통해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큰 아이디어를 잡으면 싹 다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답. And we would have no way of envisioning reality. 그럼 우리는 현실을 볼 방법이 없을 거예요. 뭐 없이? Without the pink overlay. 이 핑크색 덮인 것 없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아예 없을 거다. 나의 모든 이 시각과 내 모든 경험은 핑크색 렌즈 하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사하게 We cannot see reality without the influence of how our eyes and brains are constructed. 이 영향 없이 현실을 볼 수 없다. 그렇죠? 핑크색 렌즈랑 유사하게 우리의 뇌와 우리 눈과 뇌가 가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경험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이 문장까지만 보고 그냥 답으로 갈 건데. 저 밑에도 못 많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풀 수 있어. 얘가 근데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문법적으로 문장 이상한 것처럼 생겼어. 이것도 그냥 하나의 팁이거든요. 듣고 혹시 이해 안 되면 흘리세요. 이거 보통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When we attribute properties like causality 이렇게 부사절로 끊어놓은 다음에 이 뒷부분을 해석하려고 했을 거야. 그러면 동사가 안 나온다. 이거를 이렇게 묶잖아? 이러면 space and time이 주어처럼 보여요. To the world outside our experience. we run into가 이만큼 얘를 수식한다고 만들어 놔도 뒤에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문장은. 이거는 사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like 있지. 뭐뭐와 같은 특성, 인과성, 공간, 그리고 시간 이렇게가 like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끊어지고 얘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읽었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처음 풀 때도 당연히 처음에 뭐야 문장이 이따위로 생겼어? 라고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한 지점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내가 상습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오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병렬구조 실수예요. 이렇게. 이 전치사의 목적어 병렬구조만 제대로 잡으면 문장이 해석이 되잖아. 근데 이 병렬구조를 제대로 못 잡으면 주어가 있는데 동사 여기 있는데 또 하나 동사가 없네 이렇게 해내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빨리 교정을 해라. 뭔가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빠르게 병렬구조부터 검토를 해보면 해석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엘리미네이트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순을 배제해요. 우리가 모순 배제할 수 있다 그랬어? 배제 못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배제하다가 아니고 face contradiction이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틀렸고요. 어휘 문제로선 너무 어려웠어.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고 다만 여기서 풀어본 이유는 한 문장만 잡아서 두드려 패는 거 요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병렬구조 실수 요런 거 조심해라 요거 알려주려고 굳이 풀어본 겁니다. 자, 7번의 답은 5번이죠. 진짜 딱 요거 하나만 잡고도 풀 수 있었지. 얘는 좀 어려웠을 거야. C는. 어휘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90, 11은 알아서 푸시고요. 3, 5, 4요. 3, 5, 4. 3, 5, 4. 설마 이런 거 안 틀리지? 자, 이제 마지막 12번까지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12번. 자, 12번은 삽입 유형인데 그 아까 내가 순서랑 삽입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비슷하게 푸는데
사실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게 하나가 있어. 기억나나? 뭐가 다른지? 순서는 주어진 문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삽입은 주어진 문장을 안 읽는 게 낫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 갑자기 헷갈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끝. 수업이 끝나버렸네 이런. 자 12번. 자 얘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여기서 단절을 찾아야 되는 거야. 단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단절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 글을 읽다 보면 여기 뭔가 끊어진 데가 딱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 근데 이걸 내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면 그게 그냥 덜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절대 안 읽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수능 볼 때는 이거 읽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측해봐, 이 뒤에 나올 내용을 추측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지. 아니 이걸 어떻게 추측해? 이 글도 읽기 전에 이거부터 읽고 어떻게 알아? 심지어 이 글은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 얘가 첫 번째 문장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읽는 거는 너무 고전 전략. 10년 전에 하던지. 지금은 요즘 트렌드는 여기부터 읽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풀 수 있어. 그게 더 빠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걸 먼저 읽잖아? 당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1, 2, 3, 4, 5 갈 때마다 한 번씩 넣어본다 이거. 그럼 시간이 개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푼다니까? 이거 읽다가 1번에 한번 넣어봐야지. 읽다가 2번 한번 넣어봐야지. 이 문장 아니까 막 갖다 넣어. 근데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웬만하면 1, 2, 3 아니야. 이거 1, 2, 3 아니야 여기는. 웬만하면 1, 2, 3 안 나오잖아요. 1, 2, 3 한 1번 나올 때도 있어요 수능에서. 삽입 문제 1번인 경우도 있어. 예? 있어.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읽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거든. 그리고 이제 감정 싸움을 하는 거야. 번호랑 4번이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자꾸 얘랑.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시간 낭비고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 딱 하나밖에 없어. 2번도 되고 4번도 되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넣어보면서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그치? 단절된 데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어보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바로 해보자. Why does the skin on the extremities wrinkle after bath? 목욕하고 나서 왜 이 사지 끝에 있는 피부가 이게 쭈글쭈글해지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why only the extremities? 왜 그 끝에 있는 피부만 쭈글쭈글해지는가? 그렇잖아. 우리가 팔이 쭈글쭈글해지진 않잖아. 아무리 오래 수영장 들어가 있어도 손끝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Despite its appearance,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your skin isn't shrinking after your bath. 이건 사실 피부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래 사실은. 사실 얘가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확장되기 때문에 손이 붓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Actually, it's expanding. 좋아요. The skin on the fingers, palms, toes, and soles wrinkles only after it is soaked with water. 물에 담궈진 이후에만 쭈글쭈글해진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특별한 단절의 이유가 있나?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지? Does stratum corneum, the thick, dead, rough layer of the skin that protects us from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뭐겠어? 굳은 살이지, 굳은 살. 굳은 살. 자, 굳은 살은 expands, 확장된다. When it soaks up water. 이 밖에 있는 이 각질 같은 피부가 물에 닿으면,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얘가 확장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어떠한 단절의 근거도 없어.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여기서 굳이 이 내용을 한 번씩 넣어가면서 감정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라고 그러면. 알겠지? 자, 그리고 3번. This expansion, 이러한 확장은 단절의 근거가 없죠. 여전히. 굳이 넣어보지 마 그럼. 이러한 확장은 causes the wrinkling effect. 쭈글쭈글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So why doesn't the skin on other parts of the body also wrinkle when soaked? 단절의 근거는 없어요. 소재가 바뀌었지만 소재가 바뀐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여긴 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절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뿐이야. 왜 다른 부분에 있는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가? 한 명의 의사가 얘기했어. that 이하를. Soldiers, 군인들 whose feet are submerged in wet bits for a long period. 오랫동안 물에 잠긴 전투화에 발이 담궈져 있던 그 군인들이 will exhibit, 보여준다고 wrinkling all over the covered area. 그 물에 빠져 있던 영역 전체에서 쭈글쭈글해짐을 보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긴 단절의 근거가 있다. 안 한다며. 왜 이 허벅지 여기지. 왜 종아리 같은 데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니라고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의사 양반이 튀어나와서 야 근데 군인들 보니까 하던데? 여긴 단절의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럼 한번 읽어보자고. Actually 있다. 실제로는 쭈글쭈글해집니다. 아 요게? 여기 들어가면 요 사이에 단절의 근거가 그대로 메꿔지겠죠. 방금 내가 푼 방법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읽으면서 전혀 얘는 나랑 무관한 문장이었어. 전혀 알 바가 아닌 문장이었다고. 전혀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하나하나 넣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삽입해서 시간 뺏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렇게 안 풀면 돼. 알지? 하나하나 넣어보지 말라고. 맞춘 사람 12번. 5번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12개 푼 거 정답률을 좀 볼 건데 다 맞은 사람 있나요 혹시? 10개 이상 9개. 오케이. 와, 이 회차는 경찰이랑 상하수도네요? 다? 경찰대 문제 어려워. 경찰이랑 상하수도 없는데요? 이 회는요? 어려워.